모든 사람이 실리프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돈 쓰고 시간 쓰고 상처만 남고 100% 호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실리프팅을 잘하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실리프팅은 진짜 어디서 받느냐가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실 물론 중요하죠. 재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실 써도 시술하는 손이 엉망이면 솔직히 소용이 없겠죠. 첫 번째는 실리프팅이 그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리프팅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좋은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리프팅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피디님은? 레이저?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렇죠. 네. 초음파가 됐든 고주파가 됐든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실리프팅만큼 효과가 뛰어난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실리프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돈 쓰고 시간 쓰고 상처만 남고 100% 호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요, 실리프팅이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에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다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실리프팅인가요? 실리프팅, 그 말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피부로 확 당겨서 어려 보이게 만들어준다? 한번 받으면 바로 리프팅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실리프팅이라는 건 이게 특수한 실을 피부 속에 딱 삽입을 해서 피부 조직을 끌어당기고 고정시키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실에는 아주 그 미세한 갈고리 같은 돌기들이 막 달려있거든요. 우리 낚시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걔가 피부에 넣으면은 그 바늘이 조직을 탁 걸어 당기는 거예요. 피부가 당겨 올라가면서 처진 볼살이 올라가기도 하고 흐려졌던 턱선이 이렇게 또렷하게 살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제대로 시술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피부를 단순히 당기는 것 그 이상으로 얼굴 인상이 또렷해지고 또 젊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리프팅이 최고 아니야?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리프팅 효과를 내려면 끌어당길 수 있는 단단한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얼굴 안쪽에 있는 인대나 단단한 조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얼굴이 지방으로 무겁거나 피부 자체가 얇고 힘이 없거나 지지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실을 아무리 걸어봐야 그 낚싯바늘이 탁 걸려서 조직을 탁 낚아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이게 으물으물하니까 잘 안 당겨 올려집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돈만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실리프팅은 조건이 맞는 얼굴에서는 수술 없이도 확실한 아주 좋은 훌륭한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조건이 안 맞는 얼굴에서는 애써 끌어올려도 금방 다시 내려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입들이 효과를 못 보게 될까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볼살이 많고 전체적으로 무겁게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실리프팅은 되게 얇거든요, 이 실이. 이 실로 피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될 살이 너무 많아,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실을 써도 얘가 이게 버티고 있기가 힘듭니다. 얇은 줄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딸려 올라오네 하다가도 실이 얇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겠죠. 그럼 짐 자체가 가벼워야 끌어올리기도 쉽고 줄이 잘 안 끊어지고 유지도 오래 되겠죠. 두 번째는 반대로 얼굴에 살이 너무 거의 없는 그런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살이 없으니까 쉽게 막 당겨 올라갈 것 같지만 막상 시술하고 나면 하관이 더 꺼져 보이고 턱선이 지나치게 뾰족해 보이면서 얼굴 전체가 사나워 보이고 빈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대는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고 볼살을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입 주변이 힘없이 처진 듯한 인상이 되는 거죠. 특히 하관이 너무 얇아진 이런 얼굴은 건강한 동안의 느낌이 아니고 볼살 빠진 약간 피곤한 얼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빈도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혹시 딤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딤플이 뭐냐면 푹 패임 증상, 약간 이런 건데요. 이게 보조개처럼 얼굴이 이렇게 푹 패이거나 실이 들어간 그 경로를 따라서 피부가 이렇게 꺼져 보이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피부가 얇으면은 우리 실을 피부 아래쪽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이 비쳐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로는 피부 탄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실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피부 자체가 늘어져 있으면은 당긴 그 자리에 제대로 피부가 붙지 않고 금방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면 되게 늘어난 고무줄을 아무리 끌어당겨 올려도 이게 팽팽하게 붙지 않고 이렇게 축 늘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리프팅을 해도 처진 느낌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리프팅 유지 기간도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입가 주변 턱선 부위처럼 피부가 얇고 탄력을 잃기 쉬운 부위는 당겨도 쉽게 다시 처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실리프팅을 효과 볼 수 있는 얼굴은 약간 반대의 경우긴 하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실리프팅이 잘 맞는 얼굴은 첫 번째는 살이 너무 무겁지 않고 적당히 처진 부위가 있을 때 실리프팅 힘을 잘 받아서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어느 정도 탄력이 남아있는 경우, 딱 당겼을 때 자연스럽게 당겨지고 얼굴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탄력을 가진 피부면은 리프팅된 모습도 훨씬 오래 유지되겠죠. 세 번째는 턱선 쪽 처짐이 눈에 띄는 경우 되게 효과를 많이 보시는데요. 이 흐릿해진 턱선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은 처짐이 바로 잡히면서 얼굴 라인이 훨씬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튀어나온 광대 옆에 손가락 올려가지고 한 1cm 정도는 살짝 이렇게 대각선 위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인상이 자연스럽고 광대 아래 꺼진 부분도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팔자도 좀 펴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실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광대 아래쪽에 약간 여기 턱 좀 꺼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1cm 정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마리오넷 라인이랑 그 턱선이 또렷해지고 자연스럽게 리프팅 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실리프팅이 맞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서 포인트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당겼을 때 얼굴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망가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정도만으로도 내가 리프팅 된 효과에 만족을 하는지, 요거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올렸는데도 광대에는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이게 팔자는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하관은 또 별로 땡겨 올려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말라 보이고 입 주변이 쭈글쭈글해 보이고, 그리고 이 정도 당긴 걸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 이럴 경우에는 실리프팅을 했다가는 이제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리프팅 유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프팅은 사실 이게 가장 장점이 뭐냐면 시술 직후부터 바로 효과가 느껴져요. 근데 이 당기는 힘이 처음에는 가장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시술 후에 한 2-3개월째가 리프팅이 뭔가 된 거를 느낌을 유지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제일 예쁘고 탄탄한 시기인 거죠. 그 다음은 조금씩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한 6개월쯤 되면은 처음보다는 리프팅 효과가 조금 많이 약해지고, 길게 간다 하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나 실리프팅의 효과를 느꼈어,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피부 상태라든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조금 더 빨리 느슨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6개월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굴에는 대부분 다 녹는 실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제 PDO라고. 그래서 그 실이 녹아 없어지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실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듭니다, 얼굴 안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 시술 전 얼굴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처럼 이렇게 실이 빡세게 조직을 당겨 올려주는 그 느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리터치를 하시는 거죠.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그 마음 너무 이해하죠. 큰 맘 먹고 했는데 진짜 하루라도 더 길게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시술 직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술하고 나서는 한 1-2주 동안은 얼굴에 강한 자극을 최대한 피해야 되거든요. 술, 담배, 사우나, 뜨거운 찜질방 같은 건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면 이 실이 피부 조직을 잡아 당긴 상태를 몸이 기억하고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과한 열이나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실이 그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정 관리. 시술 초반에 너무 크게 웃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너무 과한 하품,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정근이 세게 움직이면은 실이 당기고 있는 조직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실끝이 잘못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실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잘 때 꼭 이렇게 엎드려서 자시는 분들, 혹은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을 때 꼭 턱을 괴는 분들, 한쪽으로 이렇게 자주 어디인가 이렇게 기대는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모두 다 리프팅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무게가 삐뚤하게 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누르면은 그 실이 잡고 있던 조직들이 막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다시 쳐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사실 리프팅 관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레이저 리프팅이나 탄력 장비로 피부에 꾸준히 자극을 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실 리프팅만 믿고 방치를 하면은 실이 녹으면서 탄성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실에 걸려있는 갈고리도 무뎌지기 때문에 조직이 걸려있는 힘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실 리프팅이랑 울세라랑 같은 이런 초음파 리프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실 리프팅은 처진 조직을 실제로 당겨 올려주잖아요. 근데 초음파 리프팅은 이 피부를 깊은 층에 이렇게 탁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처진 조직을 당기고 초음파로 이렇게 탁 그 살을 고정시켜 버리면 그 효과가 훨씬 드라마틱하고 오래 가겠죠. 동시에 하면 제일 좋지만 동시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실 리프팅하고 중간중간 초음파나 고주파 레이저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면은 피부를 깊은 층에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서 리프팅 효과를 훨씬 더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실 리프팅을 적합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대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피부가 너무 얇고 탄력이 너무 약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가 더 적합해요. 예를 들면 이제 써마지, 올리조 같은 시술인 거죠. 얘들은 이제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혹은 뭐 주베룩이나 레디어스처럼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죠. 피부 탄력을 회복하겠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른 리프팅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베스트예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지방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먼저 지방량을 줄이는 게 먼저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울세라처럼 지방층을 딱 타겟으로 해서 그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초음파 레이저나 인모드나 포텐자처럼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줄이는 그런 레이저들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 아시죠?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 또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지방 흡입처럼 이제 수술과 같은 옵션을 고려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피부랑 지방은 적당하지만 전반적인 탄력 자체가 많이 무너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실리프팅보다는 거상 수술이나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 수술은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울서마지 들어보셨어요? 울세라 초음파 레이저와 써마지 고주파 레이저 둘을 사용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뭔가 실리프팅을 잘하는 병원을 고르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실리프팅은 진짜 어디서 받느냐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실 물론 중요하죠. 재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실 써도 시술하는 손이 엉망이면 솔직히 소용이 없겠죠. 첫 번째는 해부학을 제대로 아는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실을 단순히 피부 겉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진짜 당겨야 하는 깊은 조직을 정확하게 걸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리프팅은커녕 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경험 많은 병원을 골라야 됩니다. 실리프팅은 이론만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수십 수백 번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실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어느 일을 통과를 해 어떤 조직을 잘 걸 수 있고, 이게 결과를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연예인도 많이 와요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케이스든 대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추천하는 곳을 찾으세요. 무조건 실리프팅 추천하는 곳 안 됩니다. 패스하세요. 내 얼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내 얼굴이 필요한 대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실리프팅은 지금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딴 걸 하셔야 돼요. 레이저 리프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상담이 제대로 된 곳을 고르세요. 진짜 좋은 병원은 상담할 때부터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당기고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원장이 직접 내 얼굴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쓱 당겨보고 됩니다. 이런 데는 진짜 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후기를 꼭 보세요. 광고용 사진, 어플용 막 올라와 있는 사진 그런 거 말고요. 시술 후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족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실리프팅 잘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근데 잘못하면 진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얼굴 망할 수 있어요. 내 얼굴 아무 병원에나 맡기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고르고 진짜 내 얼굴 생각하는 그런 병원에서 받으세요. 혹시라도 나는 실리프팅이 맞을까? 다른 방법이 더 좋을까?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앞으로도 꾸준히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